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왜 다들 결혼 전에 시누이 많은 집은 피하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만 있어도 피곤한데 시누이까지 여러 대 있으면 시달릴 게 뻔히 보이니까요. 저희 집이 딱 그런 집이었습니다. 시집 오기엔 안 좋은 집이에요. 장난이고요. 저희 가족사를 이야기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엄마는 첫째 아들을 편애하며 살았습니다. 딸들은 그저 아들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들이었죠. 저와 여동생들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왜 어린 시절 그 흔한 운동의 날이나 졸업식 날 사진들을 보면 전 언제나 친구들과 찍은 게 전부였어요. 엄마는 딸들이 졸업을 하든 말든 기억조차 못했고 늘 오빠 졸업식만 찾아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을 독차지하는 오빠를 부러워할 뿐이었죠. 야, 이거 봐라. 엄마가 사준 청바지다. 뭐? 헐, 그거 20만 원 넘는 건데? 야, 봐봐. 여기 로고. 부럽지? 오빠가 보여준 청바지는 그 당시 유명했던 비싼 청바지였어요. 최소 반 1등은 해야 겨우 사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싼 옷이었죠. 그렇다고 오빠가 공부를 잘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죠. 엄마, 저 반에서 3등 했는데. 저 10등 올렸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왜? 너 혹여나 뭐 사달라는 말 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오르면 너한테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은 거야? 네. 세탁소에서 오빠 교복은 가져왔어? 아, 깜빡했어요. 야! 너는 네 오빠가 구겨진 교복 입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 뭐해? 꾸물거리지 말고 문 닫기 전에 얼른 뛰어가!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오빠의 교복이 젖거나 구겨지지 않아야 해서 한껏 웅크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처량한 제 모습에 슬펐지만 제대로 들고 가지 않으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을 걸 알아서 조심히 갔죠. 또 그래도 비가 오면 좋았던 게 갔다 오면서 울어도 티가 안 난다는 점이었어요. 어머, 언니 홀딱 젖었네. 또 오빠 심부름? 응, 내가 교복 가지고 오는 거 깜빡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만 계모가 아닐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동생은 그때 겨우 10살이었는데 툭하면 계모라고 대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엉덩이를 많이 맞았죠. 그 어리고 작은 애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엄마는 오빠를 제외한 우리 자매들에게 언제나 매를 들었어요. 야, 그거 뭐냐? 좀 좋아 보인다. 내놔. 아, 싫어. 이거 큰언니가 나 준 거야. 나 말 잘 듣는다고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란 말이야. 요 쪼만한 게.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오빠는 엄마와 아빠에게 모든 지원을 받아서 없는 게 없었지만 저희 물건 갈취하는 건 자주 하는 짓이었어요. 그날은 막내에게 만들어준 인형이 문제였죠. 오빠는 그 인형이 정말 탐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동생이 엄마에게 혼나는 게 보고 싶어서 괜히 건드는 거였죠. 저라면 그냥 주고 말았겠지만 막내는 그런 오빠에게 맞서다가 엄마한테 엉덩이를 맞게 됐죠. 어디 어린 게 감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한 번만 오빠한테 대들면 고아원에 버려버릴 거야. 알겠어? 동생은 한 차례 엄마에게 혼이 나고 나면 풀이 죽어서 저에게 안겨 울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내가 결혼하면 절대로 자식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나이를 먹어갔고 오빠가 대학을 갈 시점이 됐습니다. 엄마는 저희 딸들을 불렀고 이야기를 했죠. 니네도 알다시피 너구 오빠가 재수하는데 서울 고모집에 올라가서 입시 준비할 거야. 그래서 말인데 니네 중에 누가 오빠 따라가서 뒷바라지 할래? 참 황당한 말이었죠. 저는 19살이었고 둘째는 16, 막내는 13이었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누구 뒷바라지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엄마가 왜 저런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리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아버지는 철물점을 운영해서 괜찮은 편이었죠. 그러니 오빠가 대학에 낙방해도 재수를 지원해줄 수 있었죠.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나쁜 머리가 뭐 달라지나? 아무래도 서울은 막내 네가 가야겠다. 고모 집에 살면서 호되게 혼나야 정신 차리겠지. 엄마의 말에 막내는 입을 다물었어요. 서울 고모는 저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보다 강력한 분이셨거든요. 그런 집에서 오빠와 단둘이 있어야 하는 건 고문이 따로 없었죠. 제가 갈게요.
동생들은 아직 어리고 공부해야 하니까 제가 서울에서 오빠랑 지낼게요. 언니! 둘째와 막내는 저를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엄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묘책을 낸 거였거든요. 오빠는 부모님의 기대와 다르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비싼 과외를 시켰지만 그래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는 혼자 공부했지만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학교에서도 서울로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부모님은 절 대학 보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절 뒷바라지와 허드렛 일을 시킬 생각이었죠. 진짜 너무해. 언니가 오빠보다 공부도 잘하는데 왜 언니가 시험 포기하고 오빠 따라 서울을 가? 쉿, 막내야. 언니 그래도 검정고시도 치고 바로 대학도 준비할 거야. 걱정 마. 뭐? 오빠 뒷바라지 하러 서울 올라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다 하려고? 언니가 서울까지 가서 왜 엄마 말을 들어? 올라가서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둘째 말처럼 저는 서울에 올라가면 제 마음대로 살 생각이었습니다. 고모집에서 생활할 때만 고분고분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야! 이거 말고 소세지 이런 거 없어? 아니, 엄마가 준 생활비 오빠가 절반을 가져갔잖아. 우리 남은 돈으로는 소세지는 무리야. 아, 엄마한테 전화해서 더 달라고 해. 오빠가 전화해서 달라고 해. 아, 귀찮게 진짜. 아, 도움이 안 돼. 비켜! 오빠는 툭하면 돈을 어디에 쓰고 왔어요. 다니라고 끊어준 재수학원도 늘 땡땡이 치고 늦게까지 잠만 잤죠. 저희는 고모집에서 생활해 주거 비용은 아꼈지만 식비는 알아서 해결해야 했죠. 고모는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옥탑방이 비어있다고 저희에게 생활하라고 했거든요. 주방도 화장실도 딸려 있어서 생활에 불편한 건 없었지만 방이 하나라 그 방은 오빠가 사용했죠. 저는 주방과 거실로 사용하는 바닥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검정고시를 치렀고 한 번에 붙었어요. 반면 오빠는 모의고사를 잘 보긴커녕 시험도 안 보고 놀러 다녔어요. 오빠 일찍 좀 다녀. 고모가 오빠 어디 갔냐고 나한테 매번 물어본단 말이야. 아씨, 대충 독서실 갔다고 말하면 되잖아. 아, 넌 뭐 학교를 다니다 말아서 그런가? 왜 그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냐? 오빠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술, 담배와 유흥을 즐겼고 그러는 바람에 생활비는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오빠는 공부는 이미 뒷전이었고 노는 건 누구보다 열심히 놀며 술독에 빠져 살았죠. 저는 오빠가 집을 비웠을 때 빨래와 청소, 설거지를 끝내고 작은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거기서 4시간 일하면서 문제집을 하나 둘씩 사서 그걸로 대입 공부를 했죠. 물론 오빠에게 들키진 않아야 해서 주방 선반이나 오빠가 절대 열지 않을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좁아 터진 집에서 숨겨봤자 숨겨지나요? 야, 그게 다 뭐냐? 오빠는 제가 숨긴 월급 봉투와 문제집을 찾아냈습니다. 그거 엄마가 준 돈으로 산 거 아니고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그 돈도 내 알바 월급이야. 돌려줘. 그러자 오빠는 제 문제집을 한 장 한 장 다 보더니 제 눈앞에서 찢어버렸죠. 제가 무릎까지 꿇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끔찍도 하지 않았죠. 꿋꿋하게 제 문제집을 모조리 찢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제가 벌어온 돈을 들고 나갔죠. 저는 허망하게 찢어진 문제집을 들고 한 장 한 장 붙이고 있었습니다. 분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죠. 예, 내가 밖에서 한참 불렀는데 왜 그러고 있니? 아, 고모, 제가 뭐 하느라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내 오빠는 또 술 먹으러 나갔니? 아니요. 아마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공부는 무슨? 걔 동네 물 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리더만. 아이고, 불쌍한 내 동생. 지 자식 공부시키겠다고 팔자에 없는 소장농까지 하고. 네? 아버지가 농사를 직접 하신다고요? 그래도 저희가 넉넉한 형편이었으나 오빠의 재수생활과 경제 위기로 엄마는 슈퍼를 정리했고 아빠는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농사까지 지으셨죠. 심지어 둘째는 학교를 그만두고 근처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먼 친척집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참 세상이 미워지더군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는 게 그리 큰 욕심인 건지 나쁜 일은 겹치는 법이라도 있는 건지
끝인 줄 알았지만 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오빠, 일어나. 우리 시골 내려가야 돼. 아, 네 혼자 가. 나 숙취 있을 때 깨우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 돌아가셨대. 일어나. 아버지는 그해 가을 오빠의 수능이 끝난 날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손도 써보지 못했죠. 그렇게 가세가 더욱 기울어졌고 저희는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빠의 재산 일부는 오빠 몫이었는데 대학 등록금을 겨우 낼 수 있을 정도였죠. 오빠는 지방 전문대에 겨우 붙었고 시골집에서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4년제 대학이 붙었지만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하지만 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엄마, 제가 둘째가 다니고 있는 공장에 다닐게요. 그러니 우리 둘째는 공부 마저 하게 해주세요. 희집애가 공부해서 뭐해? 시집이나 잘 갔으면 됐지. 니네 둘 다 거서 열심히 일이나 해라. 엄마는 저와 동생 둘 다 일을 시켜 생활비, 오빠 용돈, 그리고 오빠가 장가 갈 돈까지 마련할 생각이었죠. 저는 잔머리를 썼습니다. 엄마, 요즘 남자들은 그래도 똑똑한 여자 좋아한대요. 내가 서울에서 생활해봐서 아는데 멍청하면 아예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누굴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부잣집에 시집가면 좋잖아.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생각하더니 동생이 야간으로 고등학교 다니는 건 허락해줬어요. 그래도 일을 하긴 해야 했지만 졸업장을 딸 수 있어 다행이었죠. 그런데 너 이장님 사촌 동생한테 시집 가라. 엄마는 갑자기 아침밥을 먹다가 저에게 시집가라고 했어요. 이장님 사촌 동생 얼굴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데 말이죠. 저 아직 21인데 지금 결혼은 좀... 시끄러. 너 입 하나라도 좀 줄여놔야 네 오빠 결혼 자금도 마련하지. 저는 그냥 군말 없이 그러겠다고 했답니다. 차라리 여기보단 나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동생들과 헤어지는 건 싫었지만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며 체력과 돈을 다 뺏기는 것보단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었죠. 저는 그렇게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우체국에서 일하는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자였죠. 그는 홀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그와의 결혼 생활도 다 좋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절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성실하고 반듯한지. 우리 아들놈이 속썩이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게. 저희 세 식구는 시골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근처 도시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동생들도 엄마도 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안 보니까 편하기도 했죠. 문득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평안하게 지내도 되는 건가 싶어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말이죠. 여보, 우리 슬슬 아이 하나 갖는 거 어때요? 난 당신 닮은 딸을 낳고 싶어. 아들도 좋지만 딸이 더 귀엽고 예쁠 것 같지 않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들, 딸 상관없이 잘 키우면 됐지. 저희는 그렇게 남편의 바람처럼 딸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좋아했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낳을 거면 고추 달린 남자를 낳아야지. 기집애가 또 기집애를 낳아서 뭐한대? 지긋지긋하다 정말. 돌잔치에서 엄마에게 들은 말이었죠. 술에 취해서 한 말도 아니었고 늘 저와 동생들에게 한 모욕을 그대로 하는 거였어요. 제 딸한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니 화가 나서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 엄마가 돌잔치에 와선 시어머니에게 돈까지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여보, 이런 말 불편하겠지만 혹시 형님이 또 무슨 사고 치셨대요? 우리 오빠? 나도 연락 안 해서 모르겠는데. 왜요? 그게 장모님이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했대요. 원래 손주 낳아주면 돈 주는 거라고 막 하면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였죠. 제가 아들을 낳았다면 그보다 더 요구했을 겁니다. 뭐 집까지 사달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엄마에게 당장 전화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지 마요. 난 이제 엄마 자식 아니니까. 연락도
찾아오지도 말라고요. 야! 내가 너 키움값 받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결국 이 통화를 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를 해결해줬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남겨두신 재산으로 집 근처에 건물이 있었어요. 매달 월세가 들어왔기에 풍족하신 편이었죠. 남편 역시 공무원이라 매달 들어온 돈이 일정해 안정적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요구한 거였죠. 남편은 그래도 낳아주신 엄마니 줘도 괜찮다고 하며 큰돈을 저에게 쥐어줬습니다. 전 죽기보다 싫었지만 이 돈을 주며 이제 이 연을 끊자고 했죠. 엄마는 돈을 받고 세더니 휙하니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둘째를 통해 들었는데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빠 대학 등록금 외에도 장가 보낼 때 집 하나 해줄 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망나니 같은 오빠 놈이 그 돈을 싹 다 해먹은 게 문제였죠. 대학교 등록금도 몰래 환불받아 그 돈도 흥청망청 쓰더니 결국 고모와 작은아빠의 도움으로 겨우 졸업한 인간이었어요. 졸업 후에도 변변치 않은 직장을 다니다가 동네 어린 여자를 덜컥 임신시켜 결국 결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30이 됐지만 저와 고모 집 옥탑에서 살았던 그 시절 그대로 방탕하게 살았다더군요. 그래서 결혼도 순탄치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당연히 자기를 모시고 살 줄 알았지만 오빠와 새언니 생각은 아니었나 봐요. 문제는 엄마가 가진 돈을 다 털고 집도 팔아서 오빠에게 신혼집을 해줬다는 겁니다. 오빠도 이 사실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를 모시지 않겠다고 한 거였죠. 모든 재산을 잃고 아들마저 잃은 엄마는 오갈 것이 사라졌습니다. 둘째는 뒤늦게 대학을 다니고 있어 기숙사에 있었고 막내는 대학을 가지 않고 기술을 배워 서울에 있는 미용실에 취업을 한 상태라 엄마를 모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건지 추레한 행색이었죠. 당분간만 신세 좀 치자. 네가 홀시어머니도 모시고 있는데 날 내보내라고 하진 않겠지? 엄마는 정말 뻔뻔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는 건 맞지만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에게 엄마처럼 더 잘해주시는데 이 사실도 모르는 엄마는 제가 고생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싫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날 찾아와요? 나한테 엄마는 이제 시어머니 뿐이에요. 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러니? 어떻게 키우긴. 욕하고 차별하면서 키웠잖아. 이제 뭐 내 딸한테도 그러려고? 딸은 기집애라 뭐 쓸모없다며. 왜 날 찾아왔대? 엄마는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시골집으로 돌아갔나 싶었는데 멀리 살고 계신 제주도 이모집으로 가서 같이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모 역시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동생인 엄마를 안쓰럽게 여겨 받아준 것 같았죠. 제 오빠는 오히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생활하니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참, 엄마는 오빠가 그래도 자기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한 건지 매달 용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큰 금액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빠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면서 거절했다고 해요. 이 말을 전해들은 둘째와 막내가 매달 엄마에게 용돈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또 봄이나 여름이면 제주도를 방문해 가족여행처럼 돌아다녔죠. 물론 오빠와 저는 함께하지 않았고 둘째와 막내가 엄마를 챙긴 거예요. 엄마는 여자라는 이유로 딸들을 미워하고 구박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저는 뭐 불효자식으로 남았지만 어떤 선택이 맞았는 건진 모르겠어요. 날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이니 차별과 학대를 했음에도 제가 챙겨주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딸을 키우면서 매번 저희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작고 어린 아이가 뭐 그리 미웠을까? 보기만 해도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엄마는 왜 날 그렇게 미워하고 혼냈을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한 딸이었던 걸까?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지만 사랑이 가득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제 딸을 볼 때면 금방 잊는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걸 이 나이 되어서야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서러운 감정을 딸이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어요. 어른들 생각보다 아이들은 기억력이 더 좋아서 어른이 된 이후에도 종종 생각이 나고 상처가 아물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차별을 받으며 자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모님과 연을 이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 감정을 해소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